918년 고려가 건국할 때 그때 다른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918년 고려가 건국하고 독일 통일 기초와 바이킹 활동 등 같은 시대에 발생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918년은 고려가 건국된 해로 태조 왕건이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고려를 세운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건은 궁예가 세운 태봉을 멸망시키고 918년에 고려라는 국호를 정하고 수도를 개경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고려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회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법을 도입하고 수리시설을 확장하여 농업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업과 수공업도 발전하여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노비로 나뉘는 계급 구조가 존재했으며 귀족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평민과 노비는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고려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918년은 고려가 건국된 해로 이 시기 중국은 5대 십국 시대의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당나라가 멸망한 후 여러 군벌이 각 지역에서 세력을 다투던 시기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군벌들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심했습니다. 918년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회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혼란으로 인해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많은 지역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농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농민들이 군벌에 의해 착취당하거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918년 고려가 건국되면서 왕건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고려의 건국은 당시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왕건은 북방의 군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후삼국 시대의 통일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매우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은 고려의 건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일본은 헤이안 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귀족 사회가 중심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교토에 위치한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무사계층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사계층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후에 일본의 봉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헤이안 시대의 일본은 약 500만에서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고 사회는 농민, 상인, 무사, 귀족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사계층은 점차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강화하며 일본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918년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의 하인리히 1세가 독일 왕국의 통치자로 즉위하였고 이는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인리히 1세는 독일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외부의 침략에 맞서 방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후에 독일 제국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918년의 유럽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봉건 제도가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를 관리하며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교회가 사회의 여러 측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서 기록과 지식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세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918년 중동 지역은 이슬람 제국의 확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로 특히 아바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주요 도시인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과 과학, 철학이 발전하였고 이 시기의 학문적 성과는 그해 유럽의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슬람 건축과 예술이 번창하여 아름다운 모스크와 궁전들이 세워졌습니다. 918년은 러시아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는 러시아의 초기 역사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회적 변화와 인구 동향이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여러 부족과 왕국이 존재하던 시기로 특히 동슬라브족과 피누그리안족이 주요 인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수렵,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부족 간의 교역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918년의 북유럽은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였으며 특히 바이킹 시대의 중반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통합이 진행되었고 스웨덴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이킹들이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이킹들이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지에서의 약탈과 정복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해양을 통한 새로운 땅 탐험과 무역로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으로도 진출하여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918년의 북유럽 인구는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며 부족 사회에서 왕국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을 바탕으로 해양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이는 상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전사 계급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화와 전통이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후에 스칸디나비아의 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918년은 북유럽에서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로 바이킹 시대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918년의 남유럽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로 특히 불가리아 제국의 부상과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칸 반도에서는 불가리아 제국이 슬라브 민족과의 통합을 통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비잔틴 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불가리아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며 슬라브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슬라브 문자와 기독교가 확산되며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북부 도시 국가들이 상업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특히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도시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독립적인 정치체제로 발전하며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혼란은 후에 이탈리아 통일의 기초가 되는 여러 동맹과 갈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농민 간의 계급 구조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귀족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성직자들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민들은 경제의 기초를 이루었지만 귀족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기독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교회는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로마의 유산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계승한 다양한 예술과 건축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후에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918년 당시 북미의 인구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다양한 부족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는 이로쿼이, 시에라, 나바오 등 여러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사냥, 어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족 간의 연합이나 갈등이 있었고 각 부족은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미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 이전의 원주율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918년 남미의 인구는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즈텍, 잉카, 마야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문명은 농업, 건축, 천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각 부족 간의 상업적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특히 잉카 문명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까지 번성하였으며 그 당시 남미의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고도로 발전된 농업 시스템과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제국의 통치와 상업적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족 간의 갈등과 연합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종교적 의식과 제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후에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맞물려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도착하면서 기존의 문명과 사회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918년 즈음 러시아 지역은 키예프 대공국의 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키예프 대공국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 동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슬라브족의 통합과 기독교의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인구는 점차 증가하였고 사회 구조는 부족 중심에서 왕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무역로의 발전과 함께 외부 세력과의 접촉이 증가하던 시기로 비잔틴 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918년은 키예프 대공국의 기초가 다져지던 시기로 슬라브족의 통합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후에 러시아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18년 이집트는 아바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는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시기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지중해와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로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카이로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이슬람의 학문적 전통이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슬람의 발전과 함께 과학, 수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의사와 학자들은 그리스 및 로마의 고전 지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에 유럽의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18년에 이집트는 또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였으며 이슬람 외에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은 이집트 사회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더했습니다. 918년 인도에서는 굽타 제국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시기에 인도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왕국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도 북부에서 라지푸트 왕국들이 부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후에 인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 남부에서는 촐라 왕조와 같은 강력한 왕국들이 존재하여 이들 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인구는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농업이 주요 경제 기반이었고 상업과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인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불교와 힌두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이나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도 존재하여 인도의 종교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민족과 언어가 혼재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는 후에 이슬람 제국의 침입과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